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생활수소협회 지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글로벌 생활수소협회가 어떤 일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저는 고등학교부터 화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이제 물론 환경공학도 공부를 했었고 주로 이제 그동안에 저는 이제 안암 반도체 쪽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나서 환경사업을 하다가 2005년부터 아마 2005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수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수소에 관련된 뭐 책들 많이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 비영리단체로 협회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어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수소 경제 산업 분야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 이제 그런 어떤 수소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셀프 에너지라는 우리가 이제 큰 정부에서 이어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뭐 수송 쪽에 수소차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그 틈새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저희들이 주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작 어떤 교육을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세미나나 포럼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어떤 그런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부족하나마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소 경제 에너지하고 수송 쪽에 그런 때보다는 그 외 분야 실질적으로 수소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에너지나 수소차 분야보다는 다른 쪽에가 더 시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가 육가공, 건설 빌딩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가 바이오에 쓰냐 안 쓰냐를 제가 뭐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부 쪽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갔더니 담당자가 무슨 바이오에 수소가 쓰냐고 황당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자부에서는 저희들이 협회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 관련된 유관 산하기관에서도 바이오가 수소하고 전혀 무관한 걸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육과학, 이제 건설 빌딩, 그러면 이제 저희 여러분들 건설 빌딩에 무슨 수소를 쓰냐 그랬지만 수소를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죠. 거기에 어떤 물을 쓰냐에 따라서 강도라든가 골밀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양대학교 수소 산학협력단장으로 있으면서 토목환경공학부 조병환 교수하고 수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몰타르 같은 데 보니까 획기적으로 강도가 좋아지고 그다음 어떤 부식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소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사이라든가 에너지 쪽이라든가 뭐 정부가 이제 이런 이제 수송 쪽에 이제 우리가 메이저가 뭐 차라 그러면 우리가 바이크 같은 것은 좀 뭔가 수소 자전거 같은데 마이너 쪽에도 많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화장품 쪽에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수소 농업 쪽으로 수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쪽에 반려동물, 뭐 비상용 연료 전지 같은 거, 레이저,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45개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가 2005년부터 제가 연구 개발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특허도 한 20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수소 경제 쪽에는 에너지하고 수송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생활 쪽 세곡에서 수소를 쓰는 것은 엄청나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수소가 지금 쓰고 있어요. 수소가 쓰고 있고 디지털이라든가 뭐 스틸 산업 같은데 다양한 데 수소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소 사회로 간다 그러지만 정작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소 경제 에너지 쪽이나 수소 쪽만 생활 수소 쪽으로 이런 것들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진정한 우리나라가 수소의 어떤 대국 내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수소 지식에 대해서 최고의 과정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 대학하고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상태라서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대학들이 수소에 대해서 정작 가르치는 데가 없으면 미래의 에너지는 수소란 걸 알면서도 그런 데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된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에 부족하나마 앞으로 좀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소 경제 쪽에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제조, 저장, 운송, 이용 쪽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정부 쪽에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협회에서는 생활 수소 쪽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45개의 분야에 대해서 수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수소 경제 쪽에는 에너지하고 수송 쪽은 정부 쪽에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나 미용이나 식품 이런 쪽에 따라서는 또 다르다. 그래서 수소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수소 쪽에서는 저희들이 의료 쪽에, 앞으로 이제 의료 시장이 수소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더 코로나에 관련된 코비드 19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수소하고 산소가 혼합객수로서 상당히 임상실험, WHO라든가 그런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저희가 키우는 기업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 의료 분야에서 수소가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활수소 쪽하고 수소 경제를 저희들이 같이 수소 아카데미에서 저희들이 어떤 이제 민간 자격증, 뒤에서 좀 민간 자격증이라든가, 그다음 최고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들하고 또는 전문대학하고 수소에 관련되는 학과를 저희들이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젊은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하드 트레이닝 내지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수소 부분, 경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소 클러스터, 수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이제 아까 같이 아카데미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하고 수소 관련된 문화센터 같은 거, 이런 쪽에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틈새에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해서 이 크게 5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과 정책도 좋지만 어떤 전문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소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지만 그런데 보면 어떤 독특한 기술보다는 외국하고 조인하는 제휴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원천 기술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수소를 갖고 일자리 창출해야 돼요. 수소를 어떻게 연구 개발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수소 아카데미에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민간 자격증을 획득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 지식에 대한 민간 자격증 또는 수소 식품에 대한 민간 자격증을 저희들이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도체 공학과랄까 SK 하이닉스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스마트 도시학과 모빌리티 뭐 그런데 융합 에너지 공학과에 수소 에너지 학과나 생활 수소 학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어쩔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융합 에너지 공학과에 정작 수소는 없더라.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중에 뭐 정부에서 에너지 공과대학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수소를 가르치는 그런 관은 없더라.
연구하는 분들은 저쪽은 같아요. 참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도 수소 경제 관련 학과를 쭉 찾아보니까 수소 에너지 학과라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에너지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소 에너지 학과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대학들 한번 쭉 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요건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이제 뭐 융합에너지공학과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수소라는 것이 왜 빠졌을까? 실질적으로 그 커리큘럼 같은 거 봐도 수소는 제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수소학과 말씀에 수소에너지학과가 전라남도 동신대학이라는 데서 수소 에너지학과라고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연료전지 같은 거 기초적으로나마 그나마 가르치고 있더라. 근데 거기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상당히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직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여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학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앞으로 수소를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일본 같은 데 예를 들면 큐스 대학 같은 데는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그걸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생활수소 협회는 앞으로 저희가 가장 큰 거의 어떤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수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